안녕하세요. 마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드디어 4장이네요. 4장의 1, 기쁨입니다. 이제 이 감정 동화책 만들기 영상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총 6장까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벌써 4장의 1, 기쁨이네요. 4장에서는 기쁨과 슬픔을 다룰 거고요. 5장은 행복, 6장은 내 기분입니다. 이제 이거 포함해서 영상 4개가 남았는데요. 마지막까지 쭉쭉 달려봅시다. 4장에서는 기쁨과 슬픔이잖아요. 기쁨이란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와 엄청 기뻐 라는 생각, 이 문장이 가장 떠오르는데요. 기쁨은 제가 찾아보니까 즐거움이랑 똑같다고 비슷하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욕구가 충족되어 웃음이 절로 나고 즐거운, 흐뭇한 이런 감정이겠죠. 근데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제가 먼저 문장을 적어보다가 기쁨하고 행복하고 차이가 뭐길래 우리가 이걸 따로 말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쁨을 하기 전에 이 둘의 차이를 먼저 짚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쁨은 즐거움이랑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행복은 이 즐거움이 있는데 여기에 여유가 포함이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여유가 있으면서 즐거우면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만큼 기쁨과 행복을 구별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행복의 사전적 의미를 좀 찾아보니까 희망을 그리는 상태에서 좋은 감정,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한 상태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예시로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 공부 다들 좋아하시나요? 공부를 예시로 갖고 왔습니다. 공부를 잘 해냈다. 그러면 야, 공부를 너무 잘해서 기뻐. 공부를 잘 봐서 기뻐. 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생각보다 이 기쁨을 표현할 때는 우리가 테스트, 성적, 성과가 있을 때 기쁘다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공부를 할 때 행복해 라는 문장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보통 이렇게 안 붙여 쓰는데 결국 어색한 문장은 아니에요. 비슷한 문장으로는 그림을 그릴 때 행복해, 음악을 들을 때 행복해 이런 문장이 있는데요. 이 할 때는 그 시간, 그 자체를 말하는 거죠. 이 어떠한 행위가 여유와 즐거움을 줄 때 이거를 행복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다시 그림 그리기로 좀 더 예를 들면 생각보다 잘 그리면 기뻐, 사람들이 좋아해주면 기뻐 이런 기쁨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림을 그릴 때는 행복해로 표현하고요. 그러면 조금만 더 문장을 나눠서 생각을 해볼까요? 기쁨은 즐거움만 갖고 있다 했잖아요. 행복은 여유와 즐거움. 이렇기 때문에 기쁨보다는 행복이 좀 더 큰 정의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행복해를 붙일 수 있는 문장을 갖고 왔는데요. 그림을 그릴 때 행복해, 노래를 들을 때 행복해, 노래를 부를 때 행복해 이렇게 쓸 수 있죠. 나머지도 낮잠을 잘 수 있을 때 행복해, 맛있는 요리를 먹을 때 행복해, 요리를 하는 건 행복해, 바닷가 캠핑을 할 때 행복해, 노을을 볼 때 행복해 이렇게 붙여서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신기한 게도 여기에다 기쁨을 붙이면 굉장히 어색한 문장이 돼요. 그림을 그릴 때 기뻐, 노래를 들을 때 기뻐, 낮잠을 잘 수 있을 때 기뻐, 맛있는 요리를 먹을 때 기뻐, 요리를 하는 건 기뻐, 바닷가 캠핑을 할 때 기뻐. 어때요? 좀 어색하지 않나요? 저는 여기 끝에 기뻐라는 말을 붙이면 굉장히 어색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뒤에 행복함을 붙일 수 있는 거에는 기쁨으로는 치환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앞서 말했을 때 이제 기쁨이라는 문장을 얘기했었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해주면 기뻐. 생각보다 잘 그리면 기뻐. 여기서 기뻐를 행복해로 바꿀 수 있어요. 기뻐를 행복해. 생각보다 잘 그리면 행복해. 사람들이 좋아해주면 행복해. 어때요? 문장이 어색하지가 않죠? 그래서 행복을 표현할 때는 시간, 행동,
장소, 사람 등 복합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기쁨이라는 단순한 표현으로 바꿀 수는 없죠. 대신에 기쁨을 행복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이제 기쁨이라는 문장을 단순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기쁨은 즐거움, 여기까지는 계속 얘기했던 거죠. 근데 결국은 내가 어떨 때 기쁨을 느낄까라고 많이 고민을 해봤더니 첫 번째로는 목표를 달성할 때, 두 번째로는 좋은 성취를, 결과를 얻을 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물을 받을 때, 즉 타인의 호의를 받을 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일,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는 일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죠. 여러분들은 어떨 때 기쁨을 많이 느끼시나요? 저처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나만의 기쁨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셔도 너무 좋아요. 저는 이 타인의 호의가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가장 큰 기쁨이에요. 물론 좋은 성과도 매우 기쁘죠. 하지만 타인에게 반응이 더 좋았을 때 그런 성과가 훨씬 더 기쁘더라고요. 그런 예시로는 이제 사람들이 내 그림을 좋아해 줄 때 기뻐. 예상보다 결과가 반응이 좋을 때 기뻐. 이렇게 두 문장으로 적을 수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다 같이 끄적여보면서 더 고민을 해볼까요? 가장 이 문장을 처음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거는 생일 선물을 받았을 때의 기쁨이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생일 선물을 받는 건 기뻐. 깜짝 선물을 받는 건 기뻐. 아니면 이제 꽃 선물을 받는 건 기뻐. 이렇게 문장을 적어주셔도 되고요. 선물로 꽃을 받는 건 기뻐. 이렇게 적어주셔도 되고요. 자기한테 맞는 문장으로 적어주시면 되세요. 조금 더 적자면 내가 해준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기뻐. 책 한 권을 제 시간 안에 다 읽으면 기뻐. 생각보다 성적이 잘 나와서 기뻐.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제가 미리 적어 놓은 것도 있는데요. 손목이 아파서 양해를 부탁드려요. 그림이 만족스럽게 그려지면 기뻐. 예상 외의 칭찬을 받으면 기뻐. 여행에서 맛집을 발견하면 기뻐. 재밌는 소설, 웹툰을 발견하면 즐거워. 이렇게 즐거워로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노래를 만족스럽게 부르면 기뻐. 이렇게도 적을 수 있겠죠. 나와 약속이 중요하다 하는 분은 아침 일찍 일어나면 기뻐. 이런 것도 괜찮아요. 이제 적어준 문장에서 가장 끌리는 문장을 골라볼까요? 저는 가장 좋은 건 사람들이 내 그림을 좋아해 줄 때 기뻐. 이거랑 깜짝 선물 받는 거를 굉장히 기뻐해요. 이렇게 두 가지가 마음에 드는데요. 깜짝 선물로 꽃을 받는 것도 좋아하고요. 아니면은 그냥 간단한 핸드크림 받는 것도 엄청 감동이고, 친구가 직접 만들어준 이제 목도리 같은 것도 깜짝 선물로 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도 너무 기뻐요. 그러면 문장을 적어야겠죠?
이제 이 4장까지 왔으면은 문장 적기를 추천을 많이는 해드리기가 좀 그래요. 나만의 이제 브러쉬를 찾으셨을 것 같은데 나만의 브러쉬가 없으시다면 그래도 추천을 드려야겠죠? 이번에는 진짜 한 2-3개만 추천해 드리려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6B 연필 스케치 X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면서 좋아진 건데 이거는 글로밍입니다. 부드럽게 적는 느낌이 좋아서 이번에 좋아졌어요. 이거는 그리기 탭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깔끔한 펜으로 추천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잘 안 쓰는데 깔끔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쓰실 것 같아요. 이거는 스튜디오 펜입니다. 동글동글한 게 약간 귀엽게 그려져요. 이 스튜디오 펜은 잉크에 있습니다. 이번엔 정말 이렇게 3개만 추천드리고요. 저는 이 중에서 글로밍으로 문장을 적어줄 거예요. 만약에 적으신 거가 마음에 안 드시면 여기 오른쪽에 올가미 툴 있거든요. 저는 이 띄어쓰기가 너무 된 것 같아서 가끔 이렇게 붙여줄 때 씁니다. 이렇게 적은 거는 이제 마우스 커서 그냥 눌러주고 스냅이 켜진 상태에서 선이 나오게끔 가운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기쁨을 표현하는 색감을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 이 기쁨의 색, 지금 백지를 꺼냈는데요. 이 기쁨부터는 자기 경험과 그리고 이 경험에서 우러난 상징들 이거를 조합해서 색을 꺼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좀 적어볼까요? 나는 이제 누구한테 선물을 주는 게 굉장히 기쁜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선물을 줄 때 가장 먼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우러나서 주게 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카네이션인 것 같거든요. 내 경험으로는 이제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적고 그럼 어버이날 카네이션의 색깔은 빨강이죠. 빨간 꽃이 생각이 나니까. 그럼 나한테 기쁨의 색은 빨간색이 될 수도 있죠. 다른 색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사랑받는다? 이 느낌을 정말 기뻐해요. 타인에게 호의를 받는 걸 정말 기뻐하기 때문에 제 경험은 이제 사랑을 받을 때가 기쁘죠. 그러면 이 사랑의 상징은 이제 하트인데 이 하트도 약간 달라요. 이 빨강이 하트가 있고 그리고 핑크의 하트가 있죠. 제 입장에서는 이 빨강은 정열적인 사랑이고 핑크는 좀 순한 색, 정열보다는 정말 사랑스러운 색, 순한 색이란 생각이 들어서 사랑을 받을 때 이 하트의 색은 저는 핑크가 더 상징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를 너무 좋아해 나는. 크리스마스에 기쁜 일이 많이 일어났어. 그럼 크리스마스가 내 경험이 있겠죠? 상징은 빨간색일 수도 있고 초록색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오히려 눈 때문에 흰색일 수도 있죠. 아니면 이 밤이 너무 좋았어. 그러면 남색일 수도 있죠. 생각이 나시는 색이 있으실까요?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주셔도 좋고요. 그냥 이거 틀고 가장 끌리는 색으로 골라주셔도 되세요. 상관없어요. 저는 그러면 핑크색으로 칠해보겠습니다. 배경 색감 채색 브러쉬는 뭘 추천하시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에도 몇 개 추천 안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같이 보여드리려고 미리 안 적었습니다. 저는 이 기쁨을 표현할 때는 굉장히 거친 느낌보다는 부드러운 느낌이 많이 떠올라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브러쉬는 굉장히 부드러운 브러쉬입니다. 이거는 미술의
사사프러스라는 브러쉬입니다. 손에 힘을 빼면 연하게 칠해지는데 여기서 힘을 더 주면 진하게 칠해지고 이걸로 내가 강약 표현을 잘한다 하면은 그라데이션을 굉장히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사이드는 좀 거칠어도 이 내부는 좀 더 부드럽게 칠해져서 굉장히 추천드리는 브러쉬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뭘 추천드릴 거냐면 사실 라라푸나도 진짜 좋아요. 저 라라푸나 브러쉬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때요? 이 텍스처 질감 표현이 정말 부드럽지 않나요?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칠해주면 굉장히 내부가 부드럽게 칠해지는데요. 라라푸나도 미술에 있습니다. 살라만카도 굉장히 부드러운 브러쉬인데요. 어때요? 굉장히 부드럽지 않나요? 이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게 훨씬 부드럽게 칠해지는데 확대해서 보면은 밑에 캔버스 자국이 보입니다. 캔버스 자국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브러쉬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하지만 굉장히 연하고 부드럽게 칠해지기 때문에 좋은 브러쉬입니다. 살라만카는 페인팅에 있습니다. 딱 이 3개만 추천드렸는데 아니다, 나는 내 마음에 드는 브러쉬 따로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거 쓰셔도 좋아요. 아까 적어줬던 문장 위에다가 좀 칠해볼게요. 제가 그리고 포토북 출력을 맡겨봤는데 길게 그린 거 잘라서 저장 안 해도 올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길게 그려보겠습니다. 이 종이를 키우는 거는 캔버스 눌러주시고 잘라내기 및 크기 변경 설정 들어가서 왼쪽을 16으로 바꿔주시면 가로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300 dpi 맞고 여기서 완료 해주면 긴 캔버스가 나왔죠? 이 글씨를 배경 위에 올려줍니다. 그리고 보통 글씨 자체는 왼쪽으로 배치하는 타입이고요. 아니면 새로 글씨를 적어주셔도 괜찮아요. 그럼 배경을 한쪽만 칠할 수 없으니 옆으로도 칠해볼까요? 배경을 가운데로 두고 퍼트려 나가면서 칠하는 게 더 이쁠 것 같아요. 손가락 문지르기 있죠? 이걸 눌러주시고요. 이 가장자리를 이렇게 문질러 줄 겁니다. 저는 이 손가락 문지르기는 보통 목탄에 버드나무 목탄으로 둬가지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드럽게 펴집니다. 이 왼쪽도 부드럽게 펴주고 다시 브러쉬로 넘어와서 살라만카로 칠해줄 겁니다. 연하게 칠했으니까 조금 더 진한 색으로 바꿔서 다시 한 번 더 칠해줍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드로잉을 올려야겠죠? 저는 선물로 꽃을 받는 거니까 일단 꽃을 그릴 겁니다. 올려서 핀터레스트를 왼쪽에다 켜줍니다. 꽃을 검색해 봐야겠죠? 꽃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러면 너무 또 많으니까 여기다가 꽃 다발 그러면 이렇게 또 나옵니다. 이쁜 꽃들이 많이 나오네요. 이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사진 골라서 칠해주셔도 좋고요. 좋아하는 꽃으로 그리셔도 정말 좋아요. 꽃을 골라왔는데 이걸 보고 이렇게 배치하면 이쁘겠다 싶어서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배경 위에 새 레이어 만들어주신 상태에서 그려주시면 되세요. 아니다, 나는 이것보다 조금 더 이쁘게 그리고 싶다 하시는 분은 사진을 참고로 하면서 이제 그리는 거죠. 똑같이 안 그리셔도 괜찮아요.
저도 보통 제 그림을 그릴 때는 여러 개 섞어서 그리는 타입이라 마음에 드실 정도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건 이제 기본 베이스만 여기서 따올 거고요. 옮겨서 다른 꽃다발도 참고하면서 예쁘게 그려봅시다. 초록색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그려주고요. 이제 좀 형태를 잘 다듬어 놔야지 이 사진이 없어도 그릴 수 있겠죠? 이것도 참 이쁘네요. 조금 돌려준 상태에서 뭐 꽃은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 밑에 사람을 그리셔도 되고 저는 사람 없이 꽃만 그릴래요 하면 꽃만 그리셔도 돼요. 뭐 사람을 둔다면 이쁘게 칠해볼까요? 저는 과감하게 자료는 보지 않고 칠해볼 건데 어때요? 만약에 드로잉을 좋아하시면 이 상태로 끝내도 돼요. 진짜로. 자유로운 드로잉 선을 오히려 정리하면은 그 느낌을 해칠 수 있거든요. 나는 칠할래 하시는 분은 칠해도 됩니다. 그냥 칠해볼까요? 드로잉 선을 살려주면서 그 같은 레이어에 칠을 할 겁니다. 어때요?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그려졌는데 이쁘지 않나요? 이런 느낌으로 그리셔도 되고요. 문장을 적은 게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다시 적어주려고요. 글씨 써주실 때 색감 자유니까 원하는 색으로 바꿔서 써줍니다.
그러면 우리 이걸 내보내기를 해볼까요? 안 자르고 내보내기를 할 건데요. 공유해서 JPG로 저장. 키노트 들어가서 이미지로 넣어주면 이렇게 찹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기쁨을 밝고 예쁜 색으로 표현해보세요. 그럼 여기까지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저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